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의 종목 홈쇼핑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의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면서 빨간불은 보이고 있지만요.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종목 홈쇼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란통 메신저 통해서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매주 두 가지의 공략주가 나가도록 할 거고요.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저희와 함께 다양한 수익률들 그리고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드렸었던 블라인드 종목 그리고 수익률 브리핑에 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기 공략주와 또 중장기 포트폴리오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수익률이 110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84%의 수익률이죠. 오늘의 종목이 1100%를 또 넘어줄지에 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자신 있는 종목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에 관한 리뷰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가 49.3%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mRNA 관련주였던 서린바이오 역시도 39.5%의 수익률들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주 방송에서 드리는 두 가지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대시면 상단에 링크 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선착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60분에 한정해서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인증샷들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란톡방 계신 분들 저희 방송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너무나 많이 신뢰해 주는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 중에 입장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략주 수익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49.3%라는 수익률이 이뤄줬었죠. 방송 공략 시점이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와주면서 저희가 매수가 대비해서 최고가로 계산을 했을 때 49.3%라는 수익률까지도 안겨드릴 수 있었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에도 노란톡방 계셨던 분들께서는 휴마시스로 수익 얻어가셨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대시면 상단에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휴마시스와 같이 단기 모멘텀을 지닌 종목군들 위주로 전문가님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mRNA 백신 관련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었던 이 서린바이오 역시도요. 39.5%라는 수익률 함께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관련주들의 순환막이 이뤄졌을 때 그 다음 타자로 올 수 있는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서린바이오 39.5%라는 수익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공략 시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서린바이오가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상승했던 폭들이 상당히 깊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략주 수익률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 듯 할 텐데요. 휴마시스 49.3%, 서린바이오 39.5%, 코맥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총 두 번의 공략을 토대로 33%라는 수익률들 함께 안겨드렸고요. 본느 17.2%, NX 60.6%, 하나 SBI 스펙까지요. 저희가 1084%라는 수익률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전문가님이 또 정말 열심히 가지고 오셨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블라인드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블라인드 종목 공개와 함께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의 솔루션들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요,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메타버스 관련 섹터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큰 성장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맥스트가 이달 말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맥스트라는 기업, 메타버스계의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인데요. AR 개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R은 무엇이냐? 메타버스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70~80%의 매출이 이런 AR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우뚝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메타버스는요, 성장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정책적으로도 사용이 돼서 또 정치 테마주와도 함께 엮여 있는 상승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맥스트 관련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맥스트를 붙잡으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주들 중에서 이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뽑아왔던 거고요. 전문가님이 열심히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차트상의 좋은 공략 자리도 이미 체크하셔서 우리가 바로 진입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이런 좋은 모멘텀들 가진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오늘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대시면요. 상단에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도 60분에 한정해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요. 60분에 한정해서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메타버스 대장주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벌써부터 많은 참여와 함께 인증샷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선착순 인원 제한이 좀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 이 맥스트 상장 관련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익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49.3%, 서린바이오 39.5%, 코맥스 33.8%, 그리고 본느 소비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7.2%, N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서 제시를 해드렸었죠. 60.6%, 한화 SBI 스펙 관련주들 강세였을 때 대장주로 떠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94.3%, 아이크래프트 역시도 29.9%이고요. 이 모든 종목군들은 저희가 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 블라인드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종목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QR코드 입장을 해주시면 오늘의 공략주들도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전문가님의 다양한 솔루션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누적 수익률 1084%를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 홈쇼핑.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100%를 뚫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간략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봬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영의 종목 홈쇼핑 진행해 저는 오늘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전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고치에 도달했다라는 발표가 일어난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 지수도 빨간불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도 남아 있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종목 홈쇼핑은 종목 선별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간불 낼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종목군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QR코드 입장이 안 된다라고 문자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QR코드 입장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989로 종목 요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분들도 취합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QR코드 입장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셔서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가 추후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빨간불이지만 내 계좌는 파랗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오늘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 대응 방법과 함께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드디어 들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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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우리 매주 있죠. 자, 벌써 이제 7월 중간주가 이제 들어왔는데, 자, 이제 레드 잔준혁의 시간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프로필 보이시죠? 좀 빨강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휴마시스 최고점으로 44% 정도 수익을 저희가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최고가로 계산하면 43%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창출 중간에 먹고 나왔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유 종목이 그때와 종목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 오늘 증시가 좋아도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상승 종목의 60%가 0%대에서 1.5에서 2% 사이까지 돼 있는 상승 종목이 거의 6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수에 대한 영향에 의해 가지고 상승했던 거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희 노안톡에 계신 분들한테 일단 종목의 수를 많이 갖고 있지 말자. 그리고 지속적인 이슈로 휴마시스를 가지고 있자. 왜? 예방 접종률로 백신을 맞아가지고 예방 접종률을 맞춘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다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약간 낮아지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가 진단입니다. 자가 진단밖에 없어요. 줄이려면 자가 진단하고 거리두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 이슈로 자가 진단이 휴마시스 진단 키트로 가지고 가게 됐고, 저번 주 이 시간에도 휴마시스에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까지 수익은 창출하였고, 그 다음에 보유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분들. 오늘 증시가 좋아도 시청자분들, 제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노안톡에 계신 분들하고 다 통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증시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올라갈 수밖에요. 목요일부터 시장이 조정이 빠졌죠. 그 다음에 수, 화, 월요일, 저번 주 월, 화, 수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종목을 집중하셨던 거예요. 매매 많이 하셔서 가지고 그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아무리 낙폭이 심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아무리 상승해도 여러분들 종목은 당연히 안 올라가죠. 투매를 했었어도 목요일날 낙폭이 심해가지고 금요일날 매수하셨어도 추매를 하셨어도 더 낙폭이 심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합리화하지 마시고 종목은 보유 종목 많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놈만 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본인 바꾸기에 따라 가지고 종목 수를 볼 수 있는 한정하에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종목, 이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은 매우 건강하게 하셔야죠. 우리 보십시오, 노안토에 계신 분들. 지금 휴마시스 매도가 지금 우리 보유 종목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들은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지금 본인 평단가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지. 내 말 틀렸습니까? 아니죠.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본인들은 증시가 상승해도 합리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동안 종목 많이 샀으니까 평단가까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만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잘못된 생각을 접으시고
저한테 특별하게 자기 본인만의 돈을 지키는 방법, 그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돈이 쫓아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 그냥 노안톡에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하세요.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역대급 오프닝이었네요. 굉장히 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목 홈쇼핑이 종목을 남발하는 방식이 아니죠. 종목수 한정하에 일주일에 2가지 종목만 제시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진입이 들어가는 종목은 한 종목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종목 백화점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한 투자 방법을 굉장히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레드 전문가님이 정말 엑기스만 뽑고 뽑아서 한두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또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드 전문가님이 인기가 최근에 상당히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중에만 또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전문가님의 이런 이야기들과 또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블라인드 종목 제공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 상단에 링크 따고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QR코드 안 들어가진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샵 3989로 종목 요청 혹은 QR코드 입장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문가님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주 수익이 났던 종목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이 휴마시스를 가지고 오셨을 때 그때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 왜 휴마시스를 가지고 오시냐. 나는 의아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막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혹시 미래에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항상 안 될 것까지 생각하고 내는 사람입니다. 아니 너무 적중률이 좋잖아요. 자, 종목에 제가 대해서. 네. 제가 약간 조금 시간만 주셔도 될까요? 시간 늘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휴머시스를 냈을 때 저희 노안톡에 계신 분들도 되게 의아했습니다. 아니 예드님 작년에는 그나마 진단키트가 그나마 이렇게 상승했지만 이번에는 진단키트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회원님 그 진단키트가 어떻게 보면 지속적 이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백신이 없어가지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했지만 지금은 백신이 있어도 안 됩니다. 백신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예방 접종률이 거의 60%인데 그리고 기사에 화이자, 모더나, 노바베스 계속 예방 접종률 60%밖에 60% 정도밖에 달성을 하지 못함. 이게 계속 기사가 뜨는데 그것보다는 제일 안전한 지속적 이슈인 자가진단이 진단키트 쪽으로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 전문가들도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휴마시스 왜 들어가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하고 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제일 안전하게 자가진단키트밖에 없다고. 지속적인 이슈. 우리가 언제 주식이 정서대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기대감에 상승했잖아요. 그쵸 시청자분들?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상승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연관이 있으면 그냥 기대감을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저한테 맞춰주기 바라지 않고 제가 시장에 맞춰준 겁니다. 제가 시장에 맞추고 그게 현실적이고 그래서 자가진단키트인 휴마시스를 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맞출 수 있는 그때 그 이슈 그 다음에 단기 수익 저는 3, 4일 안에 단기 수익 맞추면 그거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금방 올라가는지 모멘텀 5개에서 6개는 금방 섞어놓고 들어갑니다. 사실 휴머시스가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한 4%까지 5%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매하지 마세요. 편단가도 조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직해. 그리고 저 역시 투매를 안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완전히 멋지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그때 금요일이나 목요일은 아실 겁니다. 시장 초반에 상승 종목이 100개에서 120개밖에 안 됐어요. 하락 종목은 거의 2,000개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것만 보유 종목 하나만 상승하고 우리는 보유 종목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내 증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피엔딩한 투자를 하자. 이 부분이 정말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계좌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이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힘든 시장입니다. 사실 지수는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이 정작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굳이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블라인드 종목 이제 저희가 제시가 나가도록 할 텐데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역시나 공개가 나갈 거고요. 선착순 인원 제한이 60분 정도 오늘 한정하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요. 이 메타버스 관련 섹터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이 대장주격으로 떠오를 수 있는 아직까지 발굴이 되지 않은 정말 아직까지 시장에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달 말에 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또 한 번 상승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이 나갈 거고요. 지금 문자로도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링크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샵 3989로 종목 요청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관한 제공들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오고 있죠. 꼭 들어가고 싶은데 링크가 안 들어가진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QR코드 입장 되시는 분들은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 바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QR코드 입장을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블라인드 종목 빨리 받아보고 싶습니다. 요즘 제 계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빨간불이 정말 절실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아까우신가 봐요? 주기 아까우신가 봐요. 왜 망설이시죠? 아닙니다. 급합니다. 빨리 주세요. 네. 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준비하려고 엄청나게 진짜 새벽에 잠도 못 잤습니다. 맞아요. 또 제 오늘.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원래 눈 큽니다. 원래 눈 큰데 피곤해서 눈이 작아진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관심 종목 첫 번째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개의 세트를 가지고 왔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디지털 뉴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알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뭐 M게임, 뭐 페리오 뭐 그런 걸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그 중에서도 숨어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가지고 왔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면 보시면은 메타버스의 선전성. 자,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원격이죠. 제가 어제 상당히 재밌는 거 찾았어요, 시청자분들. 어제 원격 관련주 제가 노안톡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저번 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ECS, 아이서포트, 닉네트 다 위주로 올려갖고 하고 하지만 여기서 대장주가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또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ECS하고 아이서포트하고 닉네트가 어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ECS가 동시 호가 때 거의 두 기수 해줘가지고 동시 호가 때만 해도 상가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종가 때 ECS가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엄청나게 빠져버리고 그 관련된 수급들이 다 메타버스 쪽으로 가더라고요. 왜냐? 코로나 원격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테마로 그게 메타버스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앞으로 선장성이 많고 정부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이유는 시청자분들 정확하게 아셔야죠. 메타버스 정부 추진으로 계속 그동안 상승했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비대면 테마로 상승을 한 거예요. 어차피 메타버스도 원격이니까요.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사람으로 안 보이고 아바타로 한번 보십시오. 아바타로 보이고 여기 위에 잔준혁이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그게 비대면 테마거든요. 말 그대로 업무할 때 나가지 못하면 비대면 테마로 업무할 때 나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비대면 테마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ECS, 아이서포트, 닉네트보다는 메타버스 쪽으로 원격 비대면 테마 그 위주로 메타버스가 같이 엮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엮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지금 이제 비대면 테마로 관심 종목 원이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발전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증가 현실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업무를 한다. 그리고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학교 가지 않아도 학생들은 학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비대면 테마로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다. 완전히 이거 뭐 4차 산업혁명이죠. 이거 불과 한 3년 전, 5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을 못했는데 하지만 그만큼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는 올라갔고 저번 주까지 올라갔고 어제 올라간 거는 코로나 비대면 테마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코로나 비대면 테마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격 비대면 이슈로 앞으로 당분간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개인 식당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정말 힘내십시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수혜주 해가지고 비대면 테마가 앞으로 ECS 아이서포트보다는 저는 이 종목이 더욱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대면 테마고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어제 ECS하고 아이서포트는 윗골이 빠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으니까 계속 추후 쪽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지금 장면 보시면은 디지털 누리 쪽에도 2.0에도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정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누리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 진입을 하고 상승할 때 파는 게 좋아요. 왜? 이때 결정이 나면은 오히려 매물들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누리기 정부에서 계속 추진 중이다. 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이 종목은 상승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거의 2021년도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코로나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코로나 비대면 테마로 엮여가지고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기업들, 뭐 대기업에서 이제 비대면 테마,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이제 출근을 해야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작년 4월 달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하락되고 있죠. 네, 오늘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 3월 달에도 그랬어요. 작년 3월 달에도 한 3일 동안 대폭 하락하다가 그다음에 한 3, 4일 정도 상승하다가 쭉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때 이후에 300%나 빠졌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대비를 못해 시청자분들은 몰라서 대비를 못했잖아요. 앉아서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작년 3월 달에 어떻게 됐는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됐을 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종목이 많으면 안 됩니다. 주식 이것저것 오늘 안 사도 내일 살 수도 있는 게 주식이고 다음 달에 살 수도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급하게 돈을 쫓아가지 말고 종목수 한정하여 해가지고 우리는 돈을 쫓아오게 합시다. 이 종목 정말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추후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종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에 입장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절하신 분들만 오세요. 네, 오늘따라 또 전문가님 좀 얄밉게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람들만 오셔서 알아가라라고 하셨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전문가님이 그 섹터적인 접근에 관한 적중률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적중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 상단에 링크 타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링크 타고 오시고요. 혹시 QR 입장 안 되시는 분들만 샵 3989로 종목 요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메타버스 관련한 모멘텀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R 플랫폼 기업인 땡땡땡이 이달 말에 상장을 합니다. 맥스트라는 기업이죠. 이 맥스트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메타버스의 정말 중요한 기능인 AR이기 때문에요.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모멘텀을 토대로 우리가 맥스트를 청약 경쟁률에서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맥스트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4일 날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정부 정책이 있을 예정인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의 어떤 자료들을 좀 제가 취합을 해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뉴딜 정책의 상승 모멘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또 맥스트라는 기업이 이달 말에 또 상장을 한다라는 두 가지의 상승 모멘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주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요. 상단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이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바로 잡아주신다라고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에 좀 새로운 섹터로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비대면 테마에서 이러한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너무나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테마로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안 테마로까지도 엮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모멘텀만 총 4가지가 되는데요. 이 4가지 모멘텀이면 좀 상당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 4가지나 되는 모멘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목 한 가지만 우리가 갖고 가면 안 되죠. 섹터가 딱 하나만 있는 거로. 왜냐하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떨어지는 건 대형 구간까지 생각하고 가야죠. 그 대형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손절가 이런 게 아닙니다.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하락 종목 2,200개 중에서 상승한 종목은 100개입니다. 그 중에서 2%대 상승인 종목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10%에서 8% 아니면 20%까지 된 종목들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 종목 하나가 딱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 올라갔을 때 10개 떨어지는 하락장 시장에서 우리가 섹터 4개, 5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렇게 저희가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으니까. 네, 이런 자신감 너무나 좋네요. 얼마나 수익률이 좋고 얼마나 무패 행진이면 이렇게 자신감이 좋을까 싶은데 전문가님이 이제 종목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진 않은데 종목 하나하나를 제공을 할 때는 한 가지 상승 모멘텀만으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멘텀들이 겹쳐 있는 그러한 종목을 선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하실 때 투자의 꿀팁으로 좀 가져가셔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이 메타버스 관련주 역시도요. 디지털 뉴딜 정책 14일 날 열릴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에 엮일 수도 있고요. 맥스트라는 메타버스 기업의 상장일에 맞춰서도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비대면 테마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까지도 엮여 있는 총 4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멘텀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좋죠. 투자를 할 때는 좋죠.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차트상의 자리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셨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이 이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만 종목명 오픈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총적인 부분들이 좀 방송 공개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좀 제공이 나가도록 한다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이제 국가에서 14일 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그렇죠. 부분들이 또 주가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부 측에서 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냥 예상으로만? 정부 쪽에서 디지털 뉴디오 메타버스 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정부 쪽에서 지금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채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채무가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약은 일자리 증가를 시킨다고는 합니다. 공약? 공약? 공약. 예. 응. 곤약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곤약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공부할 때 공이고 약사할 때 약입니다. 공약. 공약. 네. 맞습니다.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 공약인데 근데 그거 인해 가지고 이제 일자리 증가는 시킨다고는 하지만은 말 그대로 원격 앞으로 이런 질병이 많아지면은 메타버스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통일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은 이제 대선 때나 아니면은 뭐 시장 후보 선거 때 맞아요. 막 정책. 이런 거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막 뭐 갑자기 한 연세가 한 60 넘으신 분들이 갑자기 브레이크 댄스 추고 있고 그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말 그대로. 가상세계. 네, 가상세계. 말 그대로 가상세계. 그 가상세계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근데 어디까지나 고려일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고려일 뿐인데 확정적으로 그때 하겠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사실 그게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주가 상승이 기대감에 중요하죠. 네. 기대감에 그냥 생성도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생성도 그냥
머리만 두시고 그냥 몸살 있잖아요. 이 몸살만 우리는 그냥 먹고 나오면 돼요. 상가에 대해서 욕심 없습니다. 그냥 몸살, 저는 생선 몸살만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주가를 우리가 머리에서 팔 필요는 없다. 이제 몸통만 먹자. 생선에 이제 머리까지 먹지 말고 몸통만 먹자. 그러니까 어깨 정도에서만 팔고 나오면 된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상승 모멘텀 탄력을 받았을 때 그 정확한 매도 라인과 매도 시점에 관한 또 투자 팁들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뉴딜에 관해서 정부 정책 발표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님이 예상을 하셨던 만큼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2주나 내주 내의 어떤 상승률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대권 후보자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또 유권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던 그러한 이력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책적으로도 볼 수 있는 상승 모멘텀도 있고요. 그럼 정부에서 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여쭤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 의료라든지 또 비대면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핵심 기술을 가진 게 바로 이 메타버스이고 메타버스라는 섹터군들은 정말 시장에서 주구장창 떠오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메타버스 대장주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종목으로 빨리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되게 풍족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히 풍족하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네. 또 2개면 좋잖아요. 이왕이면은 네네. 한 가지 더 주시죠,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네. 참 꾸준하게 안타가 제일 중요한 삶입니다. 그렇다고 종목수 네. 남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타사 전문가분들도 반성하십시오. 종목 많이 주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한테 지금은 시청자분들 돈을 지켜줘야 돼요. 종목 절대 많이 내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발음하기 힘든 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델타 바이러스. 이 모멘텀 델타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도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 발음이 mRNA 이 델타 바이러스 이제 모멘텀 섹터 2개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요. 앞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뭡니까? 말 그대로 mRNH 아이고 죄송합니다. mRNA 아이고 mRNA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잠은 못 자가지고요, 제가. 자, 어쨌든 mRNA 이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반사 이후로 백신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효능이 있는 게 mRNA입니다.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이 종목이 나왔는데 말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제네시스 한다. 왜 그러지? 제넥신하고 그다음에 화이바이오메드가 합작을 해가지고 mRNA 이거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개발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개발을 준비 중이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섹터 1이 있습니다. 제넥신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콘돔 개발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화이바이오. 저는 제넥신보다는 화이바이오의 지분이 있는 그 주주 코스피에 선정되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개발 기대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바이오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주주로 들어가 있는 이 산장사를 가지고 왔고 앞으로도 서린바이오도 좋아요. 사실 서린바이오도 좋지만 앞으로 저는 이 종목의 수혜가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게요. 다음 장면 보시면은 화이바이오메드 지분에 지금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어요. 화이바이오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약국에 가시면 약을 드시잖아요. 그 약을 보시면은 약 안에 안전성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 보시면 KC 인증 있죠, 시청자분들. 그 KC 인증 그거 안전 인증성을 이쪽 회사 화이바이오 회사에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꼼꼼히 체크하고 본인들도 백신에 대해서 약을 계속 제조를 개발을 하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제넥신하고 mRNA 이걸로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백신을 개발을 하기로 지금 합의를 하고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이 종목은 한동안 낙폭이었어요. 정말 한동안 낙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른 노안톡에 계신 분들처럼 여러분들 저점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더 저점으로 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근데 이 저점보다는 최근에 이 주가 위치 상승 한에서는 저는 약간 좀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어느 정도 좀 더 빠질 때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더 빠질 때 들어가도록 시장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려웠습니다. 힘들게 받아봤습니다. mRNA 백신 관련주다라고 하시죠. 결론적으로는 mRNA 백신 관련주들을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개가 나갈 거고요. 제약바이오주다 보니까 방송에서 종목명을 오픈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대시면 상단에 링크 타고 지금처럼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오늘의 종목명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약바이오주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조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최고점을 찍었던 상황인데 과연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이런 백신 관련주들에 관한 수급들이 또 한 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게 좀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아나운서님 진짜 꼼꼼하세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잘 체크하세요. 다른 노안톡에 계시는 관심 전문 현실을 던지는 그런 전문가보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질문 잘 해주셨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자, 요즘 보시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느냐. 지수는 맨날 상승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또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가면 지수가 또 상승하고 작년 이제 중반기에는 진단키트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많이 상승했어요. 진단키트가 거의 국내 지수 살려먹었다. 그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만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 그게 임상시험이 된다고 해서 1년 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이자나 화이자 이런 애들 노바백스는 옛날부터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준비 중이었던 거를 긴급 사용 승인으로 빨게 만든 거죠. 근데 국내 회사들은 그게 솔직히 힘들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임상시험 하겠다만 하면은 주가는 그냥 기대감으로 상승해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품제약. 그렇죠. 신품제약이 일상시험을 해가지고 뭐 그동안 계속 기대감이 상승하다가 이상시험에서 약간 좀 부족하다. 그 발표에 따라 가지고 시간의 한가까지 가고 다음날 하한가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음날 15%까지 떨어지는 그 종가 마감이 됐어요. 근데 신품제약이 원래 사실 그렇게 솔직히 방송상으로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신품제약이 그렇게 저는 약간 그만큼 가치성이 있게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냐? 지금 신품제약에 투자했던 제약바이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가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가 지금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심리가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심리가 됐으니까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술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면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러겠죠. 기술적 반등보다는 그동안 크게 낙폭이 되어서 반반 매수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종목 하나에 여러 가지 제대로 안 알아보고 지금 임상시험만으로만 보고 제약바이오에 진입한다? 그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왜 엄청 많은데 왜 코로나 종목 백신에만 여러분들 못 매는지 모르겠어요. 종목은 많거든요. 그거 말고도. 물론 제약바이오 이거 다 하면 10% 20% 진원생명과처럼 20% 30%까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봤자 뭐합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약바이오 사가지고 한꺼번에 최고 고점에서 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요즘은 제약바이오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신품제약 때문에 약간 좀 전체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좀 피하고 이 중에서 좀 알맹이 같은 관심 종목 두 번째 그 mRNA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주주 우리는 알맹이 속에 있는 돌멩이 속에 있는 알맹이 종목을 찾아가지고 이거로 상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RNA 관련 백신 관련주들의 순환매들이 또 한 번 돌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 담아두시면 바로 상단에 링크가 뜨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전문가님의 종목들을 받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종목군들에 관한 정리 간략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라인드 종목이 이 메타버스 대장주죠. 전문가님께서는 이 메타버스 관련한 대장주를 한 가지 정도는 꼭 가지고 가는 게 시장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M게임이라는 종목도 블라인드로 전문가님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메타버스 관련주 대장주 제2의 카카오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메타버스에 관한 성장성은 상당히 크고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를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했고요. QR코드 입장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모멘텀 한 번 더 전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4일 날 디지털 뉴딜 2.0에 관한 정부 정책 발표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메타버스에 관한 언급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언급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 진료라든지 비대면 의료라든지 또 이런 재택근무와 같은 많은 비대면 생활들이 메타버스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디지털 뉴딜 발표에 이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님의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꿈틀꿈틀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재빠르게 또 선취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상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는 하나 더 있습니다. 7월 달 말에 이 맥스트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맥스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게 되면 메타버스에 정말 직접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우뚝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청약 경쟁률도 상당하게 수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맥스트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맥스트 관련주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가지고 오신 이 종목이 이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의 대장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직까지 고점이 아닌 종목군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방송 3분 남았네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은 우리가 백신 관련주들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조정의 상황에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자라고 해서 백신 관련주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도 저희 mRNA 관련 백신 관련주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요. 발음은 좀 못하셔도 수익률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QR코드 입장해 주셔서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 끝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마지막에 발음 실수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삶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 어떡합니까? 그거는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 재방송을 보시더라도 이제 대감기 해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래요. 사실 저는 이 주식이 여러분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이 지수가 좋아도 지수가 나빠도 항상 원칙적인 매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 내 계좌에 지금 여러분들 계좌 보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시청자분들 종목을 많이 사서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한번 제 얘기 듣고 지금 계좌 보세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전체 계좌는 똑같을 겁니다. 원칙적인 매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수익은 쫓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쫓아가지는 매매하지 마시고 돈이 시청자분들 쫓아오는 그런 건강한 주식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매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해피엔딩을 해보자, 해피엔딩의 주식 투자를 이뤄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분 안에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와 함께 mRNA 백신 관련주 두 가지 블라인드 종목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바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추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연준의 발언도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전문가님 최근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2가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홈쇼핑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